오늘 강남의 소리 아니고 현장의 소리고요. 그동안 외롭게 현장의 소리 2번 혼자서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메시지 크리에이터님도 모셨고요. 그리고 저희 옆에 관악 가대 출마하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입니다. 일단 박수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역구 후보로는 첫 출연이십니다. 어유 영광입니다. 국가적인 아젠다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제까지 꼼꼼히 들여다보셨기 때문에요. 오늘은 저희 정치의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여러 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얘기를 들려드리게 될 것 같으니까요. 계속 봐주세요. 사실은 김대호라는 이름을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은 한겨레 신문 칼럼을 통해서였었어요. 한겨레 신문의 고정 칼럼니스트셨습니다. 네, 예.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가 아니셨어요.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공천을 신청해서 유경 씨하고 당대 경선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이제 이른바 노빠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탈로를 했고요. 한 2007년인가 8년인가 제가 보니까 한겨레 신문 칼럼니스트인 김대호는 정말 아주 심하다 할 정도로 참여정부를 찬양했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으로 불리는 정치 세력의 구심점이 노 전 대통령이었을 때는 김대호 후보님이 저보다 훨씬 왼쪽에 계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바뀐 다음에는 저보다 오른쪽에 저는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잠시만요. 두 분이 그 유명한 친노 반문. 친노 농객. 저는 친노 반문은 아니고요. 저는 탈로 비문. 정확히 해주세요. 탈로 비문. 네. 경지가 상당히 친노 높은데요. 반문, 탈로 비문. 예, 요즘 트렌드는 친노 반문이니까는 도대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런 것 같아요. 제 강점이 뭐냐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 저는 항해를 하는데 나침판이 있고 각도기가 있고 북극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는지 이럴 위치와 방향 감각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가고 북쪽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남쪽으로 가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참여정부가 사실은 노동조합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좌파 신자유주의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는 공감을 했어요. 그럼 저 한미 FTA도 엄청 찬성하시죠? 물론이죠. 한미 FTA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물론 제가 볼 때 헛발질이 왜 없겠습니까? 편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그거를 갖다가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노 농객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뭐 부정할 수 없고요. 지금은 극방문쯤 되죠, 그죠? 그거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가는 길이 노무현 정부하고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엄청난 착각인 것 같아요. 이 노무현은 개성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개성자가 아니고 오히려 참칭자죠, 사실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보수의 주적은 종북이었고 진보의 주적은 이른바 친일이었는데 김대호 후보님의 주적은 조선이라고 그때 선언을 하셨어요. 주적은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어떤 거냐면 조선 왕조로 대표되는 이시조선과 김시조선. 하나의 봉건적 습속, 과도한 권력지향, 민간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간섭. 그러니까 조선으로 대표되는 게 권력주의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권력은 폭력입니다. 원래 시장에 맡겨놓거나 아니면 사회의 자율적 합의에 맡겨놓을 거를 갖다가 국가 권력이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 권력 바라기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사실. 그 권력도 뭐냐면은 밑에서 결정을 해서 위로 자기가 하기 힘든 공공사무만 위로 올리는 보충선의 원리에 따라서 이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른바 그 성군 비슷한 대통령 또는 뭐 왕을 갖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주기를 갖다 바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은 예컨대 뭐 국가 공공부문에 들어가면 팔자가 피고요. 양대정당 공천 받으면 그래도 낫잖아요. 이것도 보면 위치거든, 사실. 본질적인 어떤 실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좋은 자리 차지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주의, 권력주의, 타파, 그 다음에 시대 추구를 갖다가 이 타파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한 건데 지금은 이 두 가지 있잖아요. 권력과 지대 추구 완전히 체현하는 집단은 일본의 공공입니다. 사실은.
공무원하고 공공부문 종사자가 1번이고요. 네. 2번이 노동조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합리한 규제면허 사업이고요. 그 다음 뭐 독과점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노동공공개혁가죠. 원래 이거로 저는 설정을 했는데 아마 이게 조선으로 들린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발언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산업공상사회는 이제 끝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 말을 갖다 쉽게 예, 예. 저보다 더 표현을 잘하시네. 산업공상사회예요 지금이. 그놈을 갖다가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대축을 한 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은 날로 먹는 건데 놀고 먹는 거, 날로 먹는 네. 거, 좋은 자리 차지해서 그냥 막 쉽게 먹는 거 이런 거죠.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게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 수력 발전처럼 되는 게 위치 에너지인데 후분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온다는 말씀인가요? 그거를 영어로 하면 포지셔닝. 맞아요. 쉬운 말로 알바끼고 대표적인 게 그냥 강남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위치 메릿인데 네. 한국은 위치 메리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원래 실력 메리트가 본질적인 건데, 그죠? 근데 우리는 위치 메리트가 크니까 그러면은 뭐든지 좀 낮춰야 돼요. 벽을 낮추고 단차를 낮추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사다리도 많이 만들고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도 많이 만들고 7공화국의 디자인 컨셉의 핵심은 위치 메리트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자유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세대여서 그런지 어느 나라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다만 외국에서는 위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 걸맞게 행동을 하고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지. 그건 착각인데 단적으로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 신분 보장이 우리처럼 튼튼한 나라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요. 파업을 한다 그랬을 때요. 우리 공장 점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나라는 공장 시설 점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파업할 때 밖에 나와요. 그러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공장은 점거를 할 수 있어. 그다음에 대체 인력 투입 불가능해. 그러면은 이거는 노동조합이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습니다. 라인이 한 5km 되는데 그중에 50m만 딱 세워버리면은 이쪽은 파업이고 나머지는 파업 당하는 거잖아요. 무노동 무임금은 50m 라인을 잡은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월급 다 줘야 되고 회사 입장에 미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뭐냐면 50m 파업하면 딴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구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뜯어보면은요, 언뜻 보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정당의 문제도 딴 데는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정당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받게 되면요. 당원들이 다 그냥 등을 돌려도 겁나는 게 없어요. 다른 나라는 국고보조금 이렇게 안 준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특유의 어떤 모순 부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인간성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도와 구조가 더러워서 그래요. 이런 거를 갖다가 고치려고 제가 이번에 꼭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한국의 양당제가 언젠가부터는 지금 서로 발목 잡고 잘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영국이나 미국 양당되지만은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런 대로 해결하면서 가거든요. 한국은 이제 이것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의 당을 갖다 개혁하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대체하든지 바깥에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통합을 해서 물갈이를 크게 하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선택 나름이거든요. 이거는 자아전술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2016년 당시에는 양당에 대한 환멸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이제 국민의당 바람으로 사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김성식이 원도됐죠, 사실. 근데 지금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기본적인 정책적인 철학과 가치 자체의 시대착오성이 심해가지고요. 경제자살에 고용학살, 외교자폐, 역사자악, 안보 파괴, 법치 파괴.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래통합당도 뭐 여러 가지 허물이 엄청나게 많은 집단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의 어떤 시각에서는 못 놔도 이 나라를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들이 강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생각에 착목을 해서 조그마한 당 운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다 통합을 갖다 해서 일단은 요거를 갖다가 좀 심판을 하자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익숙한 과거로 복귀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명박 박근혜 네. 시절로. 그런데 이제 그럼 익숙한 과거로 또 이렇게 복귀되면 또 역시 익숙한 또 과거가 또 지금이 나타납니다. 되치기가 될 거니까 이게 일단 심판을 하고 익숙한 과거로 복귀가 아니라 전진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7공화국이 온다. 이 비전을 준비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좀 조건이 확보된 것 같아요. 단적으로 제가 공천을 받은 것 자체가 옛날 그 국민의당에서 그 했던 지금까지 4+1에 참여했던 사람 말고요. 그 국민의당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의식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공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문병호 의원이나 김영환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이 낸 거긴 하지만 민부론이라고 국부론에 빗대가지고 쓴 경제 지침서가 저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거의 어게인 낙수경제 효과론이었었거든요. 내용을 뜯어보면은 규제개혁이 핵심으로 들어 있어요. 타다 당론으로 반대한 당에서 지금 규제개혁을. 맞습니다. 예. 지금 바로요. 한국의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실 모순적이에요. 겉으로는 시장경제 뭐 규제개혁을 하면서도 약간 타다 문제 딱 부닥치면요. 택시 운전사들의 그 입소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그쪽 영업하고 뭐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시장경제의 화신도 아니고요. 규제개혁 화신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그냥 모순적으로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내가 어디서 그 몸을 실어서 개혁을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처음에 민주당에서 한번 개혁을 해볼까 했는데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 입장에서는 훨씬 개혁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건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뭐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한미동맹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일 관계를 이렇게 우악스럽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도덕의 화신이라 민주주의 화신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집단은 경제와 관련해서 경제나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도 이쪽이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에서 반동적이고 수주적이고 반역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본업이 연구소장, 연구소 이사장, 학교장, 학교 이사장 이게 본업이에요. 원래 본업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그냥 딱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어떤 일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뭐 일단 의원을 달고 싶어하는 거고 제 느낌에는 재선 의원 정도 되면은요 그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판가름 납니다. 그만하고 나와가지고 연구소장 또는 연구소 이사장 또는 학교장, 학교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저는 학교를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세대를 갖다가 정치인을 다 제대로 길러내는 궁극적 꿈이에요 사실은.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구에서 붙는 두 분의 후보님들은 재선까지는 다 하셨던 분들이셔가지고 그걸 노려지고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의도다 하신 건 아니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재선까지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일하는 국회가 좀 돼보자라는 함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호 후보님은 일하는 국회에서 더 나가가지고 아젠다를 만들고 리더십을 보여주는 국회를 만들자 오늘 그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현장의 소리였습니다.